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결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결장이 된 건데, 공식 경기 뛴 마지막이 지난달 25일 한일전 국가대표 경기.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25일 정도를 공식 경기 좀 못 뛴 거고요. 라리가 경기로 놓고 보면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 그라나다와의 경기 때 후반전에 교체돼서 13분 뛴 게 라리가 마지막 경기 출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출전을 못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죠. 이번 시즌 초반에 개막 경기에서 워낙 좋은 임팩트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많은 선발 출전, 12경기 선발, 8경기 교체, 또 라리가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코파델레이 예클라노에서 또 골을 넣기도 해서 여러가지 기대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지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네요. 뭐 이강인 선수 본인이 가장 좀 답답하겠죠. 지켜보는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레알 베티스라고 하는 팀이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은 팀이 아주 좋은 팀이죠. 호아킨으로 상징되는. 근데 2대2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이거를 잡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격적인 자원인 이강인 선수를 투입할 만했는데, 교체로라도. 근데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썼는데 이강인 선수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구단과 또 감독과 전술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확실히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스타일과. 그리고 지금 팀의 사정 자체도 쉽지가 않죠, 발렌시아가.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 자체의 재정난이 미친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렌시아가 선수 영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나가긴 많이 나가고 들어온 선수들은 별로 없고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 살림으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수비적으로 싸워야 되고, 수비적으로 싸우려다 보니까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사실 여기에 본질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아니더라도 전임 감독들이 다 셀라데스라든지 마르셀레노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다 팀을 사실은 수비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지금 발렌시아가 선수층이 뎁스가 좋지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수비하고 역습 가져가는,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속공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런 속공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의 어떤 상황이 미친 영향이다. 자,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결장, 라리가, 이거는 조금 심각한, 우려스럽네요. 이러면 그러니까 오늘처럼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붙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라리가가 이제 오늘 경기 끝나면 발렌시아가 7경기를 남겨놓게 되는 건데, 시즌이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 단계 속에서 좀 막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남게 되죠. 지금은 이제 발렌시아의 지역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이강인 선수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계약 기간도 이제는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만으로 20살인데 이게 마냥 어리다고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벨링엄이 보여줬지만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8강을 뛰고 이런 활약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20살이라고 하는 게 만약 그냥 어리니까 더 뭐 여기서 미래를 보자 이러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는 진짜 뛰어야 돼요. 이제는 그냥 유망주라고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뛰는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발렌시아도 지금 이렇게 현재 감독 체제에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 좀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체적으로 발렌시아 지역지들도 이강인 선수가 떠날 것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이강인 선수도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떠날 것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변수 하나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만약 이적을 하게 된다면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사이 이적료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재 시장 가치라고 놓고 보자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쓰기를 다들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구단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고민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가장 우선해야 될 원칙은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돼요. 팀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이 네임밸류가 없는 팀이 아니잖아요. 발렌시아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이 네임밸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뛰지 못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적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의 원칙은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우선해야 될 원칙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실 또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이 수비적으로 지키다가 역습을 때리는 형태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이강인 선수 포함을 해서 모든 축구 선수들이 마찬가지지만 자신과 얼마나 스타일이 맞느냐, 자신과 얼마나 그 팀의 전술이 맞느냐, 자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 딜레마 같은 것도 하나 있는 게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가요. 그러면 그 팀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과 스타일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시티를 이강인 선수가 가게 되면 그 시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닭주전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시티 가서 어떻게 이강인 선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주전으로 안정적으로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페란 토레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스타일은 맞지만 아까 제일 원칙 안정적으로 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티는 그 제일 원칙에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좀 낮추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으로 가요. 그러면 전력으로 떨어지는 팀이라고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 리그에서 어떤 전술을 운영을 하냐면 대개 보면 수비를 하고 카운터를 치는 팀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강인 선수가 자기 스타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게 되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원칙, 자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팀의 스타일이 수비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좀 풀 수 있는 팀이어야 할 것. 이렇게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찾아야 돼요. 이런 공통분모가 가장 맞는 팀.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도 그런 데가 있고 라리가도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런 지향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있죠. 그런 팀을 찾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리그를 좀 더 리그 자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리그를 바꿔서 예를 들면요. 아약스와 같은 팀 같은 데는 괜찮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컨대 이 두 가지가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면서 아약스 같은 데는 팀에서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탑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싸우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꾸준히 나가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을 얼마나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고민에 그러니까 딜레마가 좀 있는데 좀 풀어 나가는 좀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 좀 보고요. 실마리여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강인 선수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을 하면서 주위에 상당히 많은 시선들, 평가들 혹은 이런 상황들 조건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 짠하기도 하죠. 어린 선수가 너무 그런 주위에 벌써부터 많은 주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게 자극에.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런 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상처죠. 마음의 상처는 상처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나되 그 상처를 잘 견딜 뿐이죠. 그러니까 견디는 건 다행이지만
분명히 상처는 있을 겁니다. 아까 저는 교체를 위해서 몸을 막 풀고 있다가 이렇게 경기장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나왔었는데 약간 좀 씁쓸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그런 티도 안 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이 상처는 나요. 사람들이 상처가 안 나서 안 힘든 게 아니라 상처는 나지만 그거를 무던히 넘기는 스타일이긴 한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강인 선수도 아마 마음의 상처 좀 있을 겁니다. 그 표정 기억나시죠? 저는 아까 보고 좀 짠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주위에 그래서 그거 있어요. 선배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의지해서 연락하면서 이렇게 영상통화 이런 것도 하면서 형 나 괜찮아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런 공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평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응원도 좀 해주고 또 이강인 선수는 더 열심히 싸우고요. 뭐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게 서로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진짜 이 악물고 한번 싸워보고 주위에서도 그래도 저 잘해보자 파이팅 한번 얘기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뭐 강인 힘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많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우리 강인이 그래도 대견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잘 이겨낼 거예요. 그래도 발렌시아 그 한 달을 가까이를